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 요즘 자녀에게서 안부 전화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저는 지난 가을 서울의 큰 대학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창밖으로는 쓸쓸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손에 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비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이미 온 가족에게 전해졌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자식 누구 하나 아직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이 흐르는 동안 병실 문은 간호사와 의사 외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언제쯤 오실까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순간 맥박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마디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 중이라 병문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평생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해오신 간섭과 잔소리를 생각하면 찾아뵙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는 툭 끊겼고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룩진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이른 평생을 넘게 살아오며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삶의 기쁨도, 꿈도, 이유도 모두 아이들이었습니다. 명문대에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시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위태로운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 가슴 깊숙이 밀려온 배신감은 심장의 통증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어느새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하나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청춘을, 내 존재 자체를 다 쏟아부었던 자식들인데 결국 그 끝에는 이렇게 차갑고 쓸쓸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비극적인 관계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쓰라린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려는 단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더라면 제 아들과의 관계가 이토록 깊은 상처투성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단 한 가지의 통찰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병실 한구석에서 울리지 않는 휴대폰만 붙들고 차가운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실천한다면 그 비참한 결말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어떤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부모님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작지만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긋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0 중반을 넘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팬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3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워냈고 지금은 제법 자란 손주들이 명절이면 집안을 북적이게 합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은 대학 교육,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 자금, 손주들 용돈까지. 그들이 원한다면 제 남은 인생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토록 헌신적으로 쏟았던 제 사랑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 눈에는 간섭과 잔소리로 비춰지게 된 걸까요? 왜 그토록 애썼던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고마움이 아닌 불편한 짐이 되어 버렸을까요? 오늘 저와 같은 질문 앞에 홀로 서 계실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그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너무도 쉽게 저지르는, 그러나 너무도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 그 실수 하나가 자녀와의 연결고리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와 마주할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다 자란 성인 자녀의 관계라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미묘하고도 섬세한 고리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넘어져 울면 일으켜 세워주고, 잠들 때 등을 토닥여주면 사랑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성인이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보호와 지시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관계의 전환,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가 더 이상 내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 선배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들로 자녀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들죠. 그 결과 자녀의 마음 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증 발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깊은 정서적 단절을 겪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의 외로움은 때로 질병보다 더 무섭게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탯줄이 끊기면 자식이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입니다. 그 끈은 결코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 고집스러운 기대 하나로도 그 끈은 서서히 마모되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과연 나의 사랑은 지금 자녀의 마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아 그 끈을 다시 단단하고 건강하게 묶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여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후회 없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야말로 진짜 사랑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건강과 내 행복은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증명하듯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노년기의 삶은 깊은 외로움과 무기력감, 그리고 예상보다 더 이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른 고개를 훌쩍 넘긴 지금 그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긴 인생을 살아오며 제 마음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몸을 빌려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일 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아바타가 아닙니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당연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저에게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며 그 진실 앞에서 수없이 갈등했고, 때로는 애써 예면했고, 때로는 억지로 인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크게 두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자신의 틀에 맞춰 통제하려는 부모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더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부모 말 듣는 게 결국 내게 이득이야.
와 같은 말로 끼어듭니다. 진학, 취업, 결혼, 심지어 손주 양육 방식까지 자녀의 삶 구석구석을 본인의 방식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나중엔 대화를 줄이고, 결국엔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녀의 성장을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묵묵히 지지하는 부모입니다. 이들은 조언은 하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되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건 아빠, 엄마, 내 경험일 뿐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 몫이란다. 와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삶의 억압이 아닌 든든한 등불로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부모 말입니다.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마음속 깊이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부모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는 것뿐이야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건넨 그 수많은 말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을 조용히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는 말이 자주 쓰일수록 관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쓰라린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외아들이 자신처럼 학자의 길을 걷거나 최소한 안정적인 전문직인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만 되면 평생 안정적이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 그것은 이 선생님 나름의 깊은 사랑이었고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몰두했던 것은 바로 국악, 우리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장구나 징 소리에 가슴이 뛰었고 판소리 가락에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표현하고 장단으로 감정을 풀어내는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오직 아들의 안정된 미래만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하여 수없이 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했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도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무기력했으며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듯한 깊은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중년의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도 안정적인 수입도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이력도 훌훌 벗어던지고 그는 다시 국악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을 주셨지만 그 대신 제 안에 있던 영혼을 죽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철저한 예명과 돌이킬 수 없는 단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차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용히 아주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지만 너무도 아픈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비극을
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오해와 상처의 반복을 막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단단하고 따뜻한 연결의 다리가 될지 아니면 벼랑 끝으로 이어지는 위태로운 침묵의 다리가 될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깊은 상처로 얼룩지고 결국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십시오. 자녀의 선택이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닌 그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격과 권리를 지녔습니다. 저 역시 그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번듯한 은행에 잘 다니던 제 막내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워?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나 딸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그 안에 담긴 간절한 진심과 타오르는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딱 1년만 세상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마지못해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년 후, 딸은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한층 깊어진 눈빛의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만 했다면 그녀는 아마 여전히 은행 창구 뒤에서 지친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의 관계는 아마도 더 이상 웃으며 마주할 수 없는 서먹한 거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자녀의 실패를 허용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는 그들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계단을 오르기 위한 귀한 배움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자기 신뢰야말로 진짜 힘이 됩니다. 제 큰아들은 젊은 나이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게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날렸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거봐라.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라며 비난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사업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부모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존재로 스스로를 기억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큰아들에게 건넨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진심을 다해 보내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히려 이 경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단다. 그 믿음의 말은 쓰러진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 손길 덕분에 아들은 깊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싸늘한 얼굴로 쏘아붙였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무리한 도전이었어. 그 한마디가 우리 부자 사이의 놓인 다리를 영원히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다시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 못했을 테고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들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만의 작은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고마운 것은 지금도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좌절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제 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이자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헬리콥터 부모란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삶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감시하고 통제하며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말로는 다 널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그물일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일과나 사생활,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시시콜콜 확인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자녀의 취업, 결혼 상대 결정, 이사, 심지어 손주 양육 방식이나 재정 관리와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에 나는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개입하고 의견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건 무리야, 그건 힘들어,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며 미리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가 자신의 조언이나 기대를 따르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은근한 분노가 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3가지 이상에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할머니는 신을 훌쩍 넘긴 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엄마로서의 역할을 놓지 못했습니다. 딸이 힘든 이혼을 겪었을 때 1호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게라며 바로 재혼 상대를 찾아 나섰고 하나뿐인 손주의 대학 진학 문제에도 요즘 세상엔 무조건 의대나 법대를 가야 한다. 딸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딸이 쓰는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확인하며 이건 낭비다, 저축 좀 해라라며 생활비 관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은 서서히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 얼굴을 비추던 딸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 아주 잠깐 얼굴을 보거나 의례적인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라고 합니다. 대체 우리 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나는 평생 딸 잘 되라고 이렇게 애썼는데. 최할머니는 여전히 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부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딸이 너무 오랫동안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평가받고 통제당하고 자신의 삶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결국 그 딸에게 자유 대신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는 법, 그 결정에 책임지는 법, 넘어져도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체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늘 아이 뒤에서 자전거를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으니 그 아이는 평생 넘어짐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균형 감각과 위기 대처 능력을 익히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 부모가 자전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채 스스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무서운 현실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가 자녀의 내면에 깊은 불안감과 의존성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뼈아픕니다. 자녀는 늘 부모의 결정과 도움에 익숙해져 삶의 모든 방향키를 부모 손에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판단력은 점점 퇴화하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 힘없이 약해져 갑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아주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2가지다. 하나는 뿌리요, 다른 하나는 날개다. 뿌리는 아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안정감과 정체성을 의미하며, 날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유와 독립성의 상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튼튼한 뿌리만 남겨두고
정작 세상을 향해 날아갈 날개는 꺾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의 자유로운 비상을 소리 없이 옥죄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아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후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집을 구할 때도 늘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님의 뜻대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부모님이 골라준 여성과 결혼하여 누가 봐도 번듯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불행이 그림자처럼 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심지어 부모님께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그의 행방을 몰라 애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설계해 주신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제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 길로 오랫동안 담임 공직을 그만두었고 아내와도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 깊이 남몰래 품어왔던 꿈, 바로 목수가 되기 위해 뒤늦게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 나무 향기를 맡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모의 선의 일지라도 그 선의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올가매는 무거운 그림자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경험이야말로 자녀가 자신만의 단단한 인생을 완성해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과정을 생략시키거나 빼앗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이 아닌 타인, 특히 부모를 만족시키는 법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또 다른 진실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는 조력자이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사는 순간 그 무거운 사랑은 자녀에게 감사함이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벗어나고 싶은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평생을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마저도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오직 자녀의 성공만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자녀 뒷바라지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큰 딸이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엄마 인생은 항상 나 때문이라고 말해? 나는 엄마의 그런 희생이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가 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게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헌신이 정작 자녀에게는 감사함이 아닌 숨막히는 부담감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향한 사랑이라도 그 방향과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무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자녀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지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행복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읽게 됩니다. 아, 나도 내 삶을 사랑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구나.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저 역시 은퇴 후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이런 시간이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도 되나? 혹시 애들한테 소홀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 삶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하자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배우시는 기타는 좀 어떠세요? 다음 명절 때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무뚝뚝하던 아들도 등산 다녀온 제 사진을 보더니 아버지,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저도 다음엔 시간 내서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예전처럼 저를 걱정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부담감이 아닌 인생 선배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존경하고 함께 교감하고 싶어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더 이상 저를 돌봐야 할 늙은 부모라는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걱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가꾸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롤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그 말 속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오직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에만 기대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행복 버튼을 타인의 손에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기대와 부담감은 고스란히 자녀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아,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사시는구나.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분들의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숨 막히는 압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녀 양육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자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 등록하기,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작은 섬으로 혼자 여행 떠나보기, 미뤄두었던 책 한 권 읽기,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시작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삶의 활력을 찾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더욱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나 즐거운 취미 활동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높은 만족감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식 걱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이자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긍정적인 인생의 멘토링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자기 사랑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가장 오래도록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해. 무조건 대기업에 취직해야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이 말들이 과연 자식을 위한 부모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부모의 기대라는 무게가 자녀에게 얼마나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 수 있는지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의 바람이 바란다에서 멈추지 않고 해야만 한다로 바뀌는 순간 자녀에게는 단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하나는 반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갈등하고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등지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능이라는 이름의 자기 포기입니다.
진짜 자신의 꿈과 열망은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담은 채 부모가 원하는 모습, 부모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도 결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방향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며 묵묵히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 이웃에 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공부는 늘 버거웠고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3학년 때 자퇴를 결심했고 처음엔 부모님도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얀 의사 가운이 아니라 물감 묻은 작업복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그 청년은 촉망받는 젊은 화가로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지만 결국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만약 끝까지 의대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제 대학 동창 중 한 명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수재 소리를 들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명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 입사. 누가 봐도 탄탄대로의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창들 모임에 나올 때마다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최고급 정장을 입고 높은 빌딩에서 일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을 때가 많아. 그리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갑자기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내 꿈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 나는 사실 어릴 때부터 목수가 되고 싶었거든. 그는 뒤늦게 목공 기술을 배우며 눈을 반짝였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도, 젊은 시절만큼의 기회도, 그리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도 그는 가끔 씁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20대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우리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이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문대에 가라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돈 많이 버는 전문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정말 자녀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그 이면에 우리의 자존심, 체면,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인정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니? 그리고 그 대답이 혹여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꿈의 크기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랑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대신 걸어가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때로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돈줄이나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나
조종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널 이만큼 도와줬으니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와 같은 무언의 압력은 자녀의 마음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감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경제적 희생은 겉보기엔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자립을 가로막고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거나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현명한 부모가 해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사랑 아닌가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일 테지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고 반복적인 경제적 지원은 결국 자녀의 건강한 자립 능력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삶의 고비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의 지갑이 먼저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아이는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중요한 심리적 자립심, 즉 자기 효능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소위 금수저 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나갈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닥치면 부모의 경제력에 기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깊이 고민하거나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좀 망해도 괜찮아. 다시 손 벌리면 되잖아. 제 오랜 친구 한 명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들어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이 훌쩍 넘은 아들에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돈이 부족하다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연로한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친구는 어느 날 제게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지원을 딱 끊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주자니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온실속화초처럼 도와주기만 한 건 아닌지. 지금의 이 결과가 결국 내가 만든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의존이 만들어내는 깊은 늪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부모도 자식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늪은 단지 부모의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과 책임감, 그리고 삶을 헤쳐나갈 능력까지 함께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길은 그들 앞에 놓인 모든 돌뿌리를 대신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뿌리를 피해 가거나 넘어서는 법을 익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녀에게 매번 물고기를 직접 잡아 입에 넣어주는 대신 물가에 함께 서서 낚싯대를 쥐어주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즐거움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지혜로운 도움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집안일, 자기 방 청소하기, 책 정리하기, 동생 잠시 돌봐주기, 신문 가져오기 등을 도와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아이들도 점차 자신의 노력으로 대가를 얻는다는 경험을 통해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안에 담긴 자신의 노력과 책임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된 큰손주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과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 사람의 정신적 자립이자 책임감의 발현이며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력의 시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돈 관리의 미숙함으로 실패도 경험하겠죠. 하지만 부모가 그 시간들을 불안해하며 대신 해결해주려 하기보다 믿고 기다려주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줄 때 그 경험들이 결국은 그들을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건강하게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에 대해 말입니다. 자녀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계속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막아주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순간들이 이어진다면 자녀는 결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현명한 노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 키운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일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품 안에서 애지중지 키운 자식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불안한 일이라는 것을 저 역시 부모가 되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코 자신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 아이를 안전한 품 안에만 가두고 있으면 그 아이는 결코 거친 세상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고 걷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앞에서 예기치 않게 넘어졌을 때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설 힘을 갖지 못한 채 끝없이 의존할 대상만 찾아 헤매는 나약한 어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불안한 마음에 끝없이 붙잡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담담하게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깊은 신뢰와 설령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이 그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용기. 그 믿음과 용기가 결국 그들을 진정으로 살게 합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거나 방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더 높이, 더 멀리 자신만의 빛깔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드넓은 하늘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꽉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일. 그 행동 속에는 포기나 단념이 아닌 깊은 믿음과 축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이 믿고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너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렴. 이 말을 자녀에게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가벼운 마음과 깊은 자긍심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집을 떠난 후 처음 얼마 동안은 집안 가득 느껴지는 텅 빈 공허함이 제 마음 한가운데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내 남은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과 막막한 질문 속에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값진 시작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어쩌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낡은 꿈과 소소한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붓을 들어 수채화를 그리고 낯설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 기차 여행을 떠나보고 버킷리스트에 적어만 두었던 일들을 용기 내어 하나하나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걱정되고 책임져야 할 연로한 부모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가꾸며 즐겁게 살아가는 존경스러운 인생 선배이자 삶의 지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의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건강하게 한 발 물러서서 믿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유산이나 선물도 이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와 신뢰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점차 조연으로 물러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튼튼한 날개로 드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주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축복하며 놓아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부모의 그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보람과 성공이 또 있을까요? 아마 그때 여러분은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진짜 어른 한 사람을 길러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그 안에 담긴 작지만 깊은 성찰과 깨달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나눈 이 원칙들을 하나씩이라도 용기 내어 실천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는 분명 지금보다 조금씩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디 여러분 가정에 늘 사랑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이해가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